안녕하세요. 나눔이 장기요양센터 대표 민정원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 요점 핵심 문제 2교시 5탄 특수요양보호 강론 치매요양보호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화이팅! 화이팅! 오늘 진행하는 2교시 실기시험 문제의 특수요양보호 강론 중에 치매요양보호 같은 경우에는요. 10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페이지 수가 굉장히 얇아요. 정말 얇은 거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각 파트별로 꼭 거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절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치매요양보호는 양은 작은데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됐을 때 횟수는 한 16문제까지 나왔어요. 점점 치매요양보호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 시험에서도 굉장히 트렌드가 치매요양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에 비해 양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놓치진 않으셔야 될 파트예요. 치매요양보호 같은 경우에는요. 일상생활 돕기, 식사 돕기, 배설 돕기, 목욕 돕기, 구강, 운동 돕기, 옷 입기 돕기, 안전사고, 그리고 사고 예방, 그 다음에 반복적인 질문이나 음식 섭취 등 여러 가지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다 중요해요. 그래서 교재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교재 읽어보시는데 30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 보시기 전날에는 꼭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건데요. 제가 치매요양보호를 그래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저랑 같이 하나씩 보실게요.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으로 옳은 것은 1.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무시한다. 2.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3. 환경을 자주 바꿔준다. 4. 일관된 요양보호를 한다. 5. 어린이 대하듯 돌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선은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의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은 치매 어르신에게는 정말 자주 바꾸면 안 돼요. 심지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치매가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 요양보호를 할 때는 환경을 자주 바꿔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관된 요양보호는 정말 저희가 기피해야 할 요양보호입니다. 모든 대상자를 똑같이 요양보호 서비스를 한다? 안 돼요. 대상자의 상태나 욕구에 맞춰서 요양 서비스를 맞춰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대하듯 돌본다. 이거는 정말 선생님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건데요. 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해도 요양시설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요양시설에서 선생님이 아이고 잘했죠 아이고 구구 이런 식으로 어린이 대하듯 하실 때가 있는데 정말 옳지 못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충분히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언행이 그러니까 언어가 행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을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절대 어린이 다루듯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외에 일상생활 돕기의 기본 원칙에는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을 가셨어요. 그럼 방문 요양 갔을 때 9시부터 9시부터 11시까지 케어를 하세요. 그럼 9시부터 어떠한 패턴으로 갈지를 규칙적인 생활을 일정을 만들어서 어르신에 따라서 그 일정을 규칙적이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치워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르신이 비누 조각이 이제 그 부엌에 비누 조각이 정말 조그맣게 남아 있었어요. 이 조그맣게 남아 있는 게 젤리라고 착각을 하셨는지 입에 넣어갖고 아그작아그작 씹어 드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치매 어르신은 이거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1. 딱딱한 음식을 제공한다.
2. 식탁 위에 소금을 놓아둔다. 3. 그릇은 투명한 유리 제품을 사용한다. 4. 졸고 있는 중에도 식사하도록 한다. 5. 사례가 자주 걸리면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5번이죠. 딱딱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기본적으로 틀니를 끼셨거나 아니면 이가 약하시거나 잇몸이 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은 되도록이면 안 좋고요. 그리고 어르신에 따라서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그 믹서에 갈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소금, 설탕, 간장, 후추 이런 양념들은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절대 같이 위에 놓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이게 더 넣어서 짠지 아니면 매운지 단지 판단이 흐려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는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릇은 투명한 유리 제품이 아니고 색깔 있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그리고 이게 그릇인지 구분이 갈 수 있게 색깔 있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졸고 계시다고 하면은 제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자주 걸리면 이 음식이 식도로 가야 되는데 기도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1교시에서 요양 그 기초 이론 할 때 사례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고 어떠한 피해가 있고 어르신의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교시 요양보호 강론 쪽에 1교시 죄송합니다. 1교시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쪽에 꼭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걸쭉한 음식을 제공해서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명한 유리 접시를 사용한다. 2. 모든 음식은 믹서로 갈아서 제공한다. 3. 식탁 위에 소금과 간장을 놓아둔다. 4. 숟가락을 인지하도록 약간 무거운 것을 사용한다. 5. 졸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2번만 보겠습니다. 모든 음식을 믹서로 갈아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씹는 행위를 잃어버리신 어르신 같은 특수한 그 어르신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상태일 때 믹서로 갈아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정답 볼게요. 어르신들은 숟가락을 쥐고 있는지 안 쥐고 있는지 너무 가벼운 거는 인지를 못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두껍고 두껍고 무거운 숟가락을 쥐게 해서 내 손에 숟가락이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실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외에 식사 돕기 방법엔 어떤 게 있냐면 식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요양원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그 어르신은 밥하고 국을 드리면은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국밥 드시듯이 막 드세요. 헐레벌떡 드시는데 이 어르신도 치매가 심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뜨거운 상태로 그냥 드리면 혀, 입천장 다 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켜갖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국하고 밥을 식힌 다음에 어르신 앞으로 가져다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손으로 드시고 지저분하게 행동하시는 그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식탁보나 매트를 깔아드리고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턱받이보다 앞치마가 좋고요. 물을 흘리시면 빨대나 플라스틱 덮개가 있는 컵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을 흘리시지 않게 빨대가 있거나 아니면 떨어뜨려도 쏟아지지 않게, 그 다음에 조금씩 드시는 게 좋고요. 다 드신 후에는 다른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입에 뭐가 있는데 또 집어드리고 또 집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되게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가시는 발라놓고 드리고요. 식사 거부로 체중이 감소될 경우 계속 그게 감소되는 게 계속 감소가 될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하고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이 계속 식사 거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이나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한 달 사이에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되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열량의 액체 음식을 준다. 2. 고지방의 음식을 제공한다. 3. 걸쭉한 액체 음식을 준다. 4. 식사량을 평소보다 2배 제공한다. 5. 의료진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한다. 정답은 5번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의 저열량이 아니고 고열량이고요. 그리고 고지방의 음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할 때는 살해에 걸리실 때고요. 그리고 식사량을 2배 제공한다고 해도 어르신이 식사를 안 드시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2배, 3배 제공을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안 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뢰를 하고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도끼로 옳은 것은 1. 야간의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방을 배치한다. 3. 벨트와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4. 옷에 배설물이 묻었을 경우 주의를 준다. 5. 정해진 시간에 배설하도록 강요한다. 정답은 2번이죠. 야간의 수분 섭취는 어르신이 배뇨곤란이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분을 좀 제한해 주시고 낮 동안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방을 배치해야 어르신이 바로 그 신호가 왔을 때 이동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벨트나 단추 같은 게 있어서 어르신이 그러니까 입고 벗기가 힘드시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무줄 바지 같이 이렇게 확 내렸다가 다시 훅 올리고 하는 바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옷에 배설물이 묻었을 경우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격려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배설을 강요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 배설도끼 기본 원칙은 어떤 게 있냐면요. 요의 변이를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어르신의 배설 패턴을 파악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항상 그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대변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2, 3일에 한 번 꼴씩 대변 실수를 하실 때를 보니까 낮에는 안 그러시는데 꼭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를 배변을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화장실 가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한 8시 50분경에 그 변기에 앉혀드렸더니 어르신이 실수하시는 일이 훨씬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서 그게 화장실인지 인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경우에는 이동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화장실 가고 싶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잡으셔서 어르신이 뒷부분을 계속 움켜잡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 긁고 그러세요. 그럼 어르신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화장실로 모시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변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실금은 변실수를 하시는 거죠. 변을 실금처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 낮 시간에 활동이 많으므로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혀 배변을 유도한다. 3. 단추나 벨트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4. 옷에 배설물을 묻힌 경우 주의를 준다. 5. 뒤처리 방법을 손동작으로 보여주어 스스로 처리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이죠. 뒤처리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게 배변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실수하셨을 때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요실금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를 침대 옆에 둔다. 2. 당황하지 않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수분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시킨다. 5. 방광을 확실히 비우도록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준다. 정답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동변기는 침대 옆에 두어주셔서 무조건 거기다 보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요실금이라는 질환이잖아요. 이 요실금은 소변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이 어르신이 요실금을 보신다고 무조건 기저귀부터 채우는 거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적당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건 변비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4시간이 아니고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방광을 확실히 비우도록 어르신이 잔뇨가 남지 않도록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 주시면 그 남아있는 방광에 남아있는 게 눌려지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을 해드리는 게 요실금 대상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목욕 도움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직후에 목욕을 권장한다. 2. 욕조 바닥에 매트를 깔아둔다. 3. 욕실 바닥에 따뜻하나 물을 뿌려준다. 욕실 바닥이 따뜻하나 물을 뿌려준다. 4. 대상자가 물의 온도를 먼저 확인하게 한다. 5. 사생활 유지를 위해 혼자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2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식사 직후에 목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조 바닥에 넘어지시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욕실 바닥이 따뜻한데 물까지 뿌려주셨어요. 근데 따뜻하게 하는 건 괜찮지만 물을 뿌려주시게 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을 뿌려두지 않고 욕실 바닥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물의 온도를 먼저 확인하게 한다고 해도 치매 어르신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물의 온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정 온도에 맞게끔 물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유지를 위해서 혼자 목욕하게 하면은 치매 어르신은 어떤 샴푸를 가지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샤워 워시를 가지고 몸을 닦아야 되는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그걸 또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치매 대상자 어르신은 혼자 목욕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입니다. 예, 2번입니다. 제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목욕 돕기의 기본 원칙 그 외에 여기 문제가 나왔던 거 외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목욕 과정은 단순화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해 주시고 정중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 방금 머리 이렇게 그 샴푸질 했으니까 이제 물로 닦으셔야겠죠? 이러면서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조에 들어갈 때는 꼭 부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목욕을 거부하실 때는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치게 해주셔서 물과 즐겁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서 거부하실 때는 목욕을 중지해 주시고요. 욕조 내 발목 정도의 물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발목 정도의 물이 닿았을 때 괜찮구나, 안전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실조증이 있는 경우에는요. 운동 실조증이 근데 뭐예요? 라고 먼저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근육이나 어르신의 그 몸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 몸에는 각 근육간에 조화 장애가 있어서 일정한 운동을 잘 할 수 없는 병을 운동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샤워보다 욕조에서 목욕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육간에 문제가 생겨서 낙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욕조 안에 앉으셔서 목욕을 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구강 위생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은 딱딱한 모칫솔을 이용한다. 2. 삼켜도 되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한다. 3. 의치는 항상 끼워 놓는다. 4. 양치질을 거부할 때에는 정해진 시간에 한다. 5. 치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생리식염수로 입을 헹군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 돕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냥 구강위생 돕는 게 아니고요. 치매 대상자를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치매 요양보호를 하기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과 돕기 방법을 치매 어르신의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합니다. 우선 칫솔은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삼켜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 그런 증상이 있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의치는 하루 6에서 7시간 빼놔요. 그래서 우리가 의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빼서 통에 넣어놓고 보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4번 양치질을 거부할 때는 협조 가능한 시간대에 양치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리식염수를 입을 헹기는 게 아니고요. 물치약이나 2% 생리식염수를 거즈에 감아요. 그래서 서랍자에 감거나 브러쉬로 그 서랍자에 감아요, 거즈로. 그런 다음에 구강이나 치아내를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양치한 물을 뱉지 않으실 경우가 있어요.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엔. 그럴 때 입안에 숟갈 또는 손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요. 그럼 어르신이 말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말을 하실 때 여기 손이 있고 말을 하시면 후루룩 나오겠죠. 억지로 손가락이랑 뭔가를 집어넣고 벌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식후에 차를 마시게 하여 입안을 깨끗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다. 2. 장식이 많이 달린 옷을 입는다. 3. 스스로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4. 더러운 옷을 그냥 입힌다. 5. 무늬가 화려한 옷을 입힌다. 정답은 3번이죠. 어르신이 치매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입으시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실 수 있게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르신 정말 잘 입으셨어요. 이렇게 입으시니까 너무 멋지신데요.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몸에 꽉 끼는 옷보다 깨끗하고 계절에 맞고 편한 옷, 그리고 장식이 별로 없는 옷, 색깔이 요란하지 않은 옷. 그게 치매 어르신에게 옷 갈아입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요,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어르신이 못 입으시는 대상자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속옷부터 어르신이 차례대로 입어야 되시는 그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 드릴 경우에는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게 좋고요. 어르신이 옷 입는 걸 거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억지로 막 옷을 잡아 빼서 막 벗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기다리다가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옷을 갈아입히시는 게 좋습니다. 안팎을 티셔츠의 안과 밖을 구분하시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뒤집어서 입으시고 하실 때. 그래서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게 하는 게 좋고요. 옷의 라벨에 이름을 써둬서 어르신이 이거 어르신 옷입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거주하는 집의 안전 상태로 적합한 것은 1. 식탁에 약이 놓여 있다. 2. 욕실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3. 창문 안쪽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4. 손으로 닿기 쉬운 곳에 세제가 있다. 5. 냉장고에 가위 모양의 자석이 여러 개 부착되어 있다. 안전한 상태로 치매 어르신에게 정답은 2번입니다. 우선 식탁에 약이 놓여 있으면 안 돼요. 약뿐만이 아니고 아까 양념도 올려놓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위험한 물건은 절대 NO입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는 유리창에 그림을 붙여놔서 이게 창문인지 인식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냉장고에 모양이 삐쪽하거나 특이한 자석은 절대 부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르신이 그걸 떼어갖고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한, 그리고 자석이 없는 게 좋죠. 그리고 불안전한 자석은 절대 더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안전한 환경이나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언어 이해가 낮으신 상태의 어르신이라고 하면 그림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자극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보시면 어르신 방마다 잠금 장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은 어르신이 문을 잠게 되면 그거를 열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사고가 났을 때 구조가 될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놓습니다. 어르신이 낙상하시지 않도록 밤에 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이게 더운 물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스선은 밖에서 잠가 두시는 게 좋고요.
제가에서 방문 요양을 받으시는 어르신이신데 요리를 하려고 가스불을 켜놓고 맨날 깜빡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르신이 집에서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는 상태세요. 그럴 때 밖에서 가스선을 잠가두면 어르신이 아무리 켜도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 안에 놓지 않아요. 절대 부엌 안에 놔서 어르신이 음식물 쓰레기를 드시게 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의 어르신이 되셨다. 어머니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가스불을 켜놓고 몇 번 불날 뻔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조리하시지 못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질문할 때마다 대답해준다. 2. 반복 행동을 교정해준다. 3. 어려운 과제를 주고 해결하게 한다. 4. 못 들은 척한다. 5.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어르신이 반복적인 질문을 하거나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르신의 초점,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과자라든지 아니면 어르신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나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어르신, 바깥에 창문 한번 보세요. 눈이 내리는데 지금이 언제일까요? 몇 월일까요? 사계절 중에 뭐일까요? 라고 하면서 어르신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마다 대답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주셔서 1번을 많이 택하시기도 하는데요.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다독거리면서 어르신 괜찮아요. 괜찮아요.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건 불안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반복 행동을 제가 교정을 해줄 때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라고 했지?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과제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어르신이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안절부절하면서 약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르신 아까 약 드셨잖아요. 지금 약 먹을 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야단치시기보다는 약을 찾아보겠어요. 제가 약 열심히 찾아볼 테니까 어르신은 맘 편히 여기 계세요. 라고 하면서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요. 아니면 옛 이야기, 그리고 옛 가족의 이야기, 옛날 6.25 시대 때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 손뼉을 치면서 주의를 환기하거나 어쨌든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을 하실 때 다른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유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상황이다. 치매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르신께서 배고파 밥 좀 줘. 나를 굶길 생각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요양보 선생님이 대답하기로 알맞은 것은 1. 좀 전에 먹었잖아요. 2.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3. 저녁 식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4. 지금은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5.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어르신을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다른 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거부하는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말 애타요. 제가 요양원에서 있으면서 어르신 한 분이 음식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입을 조개처럼 꾹 다물고 아무리 드려도 안 드시고 이렇게 계세요. 이분은 음식을 거부하는 병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우리 종사자분들이 막 진짜 속이 시커멓게 타요. 시커멓게 타요. 어떻게 되실까 봐. 그리고 뭘 식사를 하셔야 그 약도 드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새까맣게 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너무너무 공감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크게 썰어준다. 2. 시간이 지나도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
3.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4. 요양보호사가 직접 떠먹여준다. 5. 먹고 싶다고 할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죠. 음식을 계속 거부하실 때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상행동을 어떻게 돕냐면요. 이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아닌 다른 것을 먹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대변을 방에다 실수하셨는데 그 대변을 손으로 집어 드신다거나 아니면 흙을 드신다거나 이런 증상이 이식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거나 어르신 식사를 하실 때 어르신이 제대로 안 하신다. 그리고 이상행동이 있다고 화를 막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내시거나 어르신과 싸우는 등의 대립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우선 그대로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 식사 후에 달력에 표시합니다. 어르신 아침 드셨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나서 어르신 점심 드셨죠?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는지를 꼭 확인하게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식하는 경우 있어요. 어르신이 치매로 인한 판단력이 흐려지시면서 배가 부른지 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릇의 크기를 조정해요. 그래서 좀 더 작은 그릇에 밥을 놔드리면은 어르신이 아우 나 한 공기 먹었구나, 두 공기 먹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밥의 그릇의 크기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용 쓰고 잡고 계세요. 근데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게 지저분한 걸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빨아야 될 빨래를 절대 안 놓치시거나 이렇게 애착심이 크게 나타나는 이상 행동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 치매 어르신의 배회 증상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죠. 1.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2.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 3.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4.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배회 시에 돕는 방법은요. 우선은 배회하시다가 머리를 쾅 받으시거나 몸이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은 치워놓고요. 그리고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이 이상행동이 나올 경우 변이 마렵거나 아니면 변을 보시는 거나 아니면 배가 너무너무 고프시거나 같은 신체적인 욕구가 우선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에 규칙적으로 시간 장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르신 오늘 몇 월 며칠이었죠? 지금 몇 시죠? 그리고 어르신 여기가 어디예요? 아니면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셔서 어르신이 현재에 대한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단순 일거리를 드려서요. 어르신이 낮에 주무시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현관이나 출입물에 배를 달아 놓아서 어르신이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놓아서 밖으로 나가시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문이 열릴 때 음악이 나오거나 벨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야 어르신이 배회하시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서적 불안에 의한 배회일 경우가 있어요. 그럼 관심을 또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그 다음에 상실감이나 욕구에 관련된 배회일 경우에는 가족들과의 시간, 가족 사진을 걸어두기,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등의 방법이 좋습니다. 각 무슨 경우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꼭 집어서 읽고 시험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체 대상자가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문을 자꾸 두드리며 집에 가야 한다고 나가려고 한다. 이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아들이 곧 오니까 기다리세요 하며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2. 화투놀이 좋아하시죠? 저랑 같이 하실까요? 하며 관심을 돌린다.
3.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시려고 하세요? 하며 화를 낸다. 4. 이러시면 손이 다쳐서 안 돼요 라고 주의를 준다. 5. 계속 문을 두드리면 방으로 가둬놓을 거예요 하며 큰 소리로 말한다. 정답은 뭐죠? 2번이죠. 치매 이상 행동이 나왔을 때 다른 곳으로 집중하실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주의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 정말 요양원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1.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어르신 거 누가 줘도 안 가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2.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누가 가져갔어요, 어르신? 그러면 치매 어르신이 내 생각엔 말이야, 저 여자야, 저 여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대요. 3. 다른 물건을 건네준다. 4. 나중에 찾아주겠다고 설명한다. 5.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 5번이죠. 이 어르신이 이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게 되면은 2번 같이 만나게 해주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래서 어르신이 의심하는 게 있으시면은 설득하지 마시고 어르신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서랍장 한번 볼까요? 라고 하면서 함께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 망상, 환각시 돕는 방법인데요.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용하는 게 뭐라 그랬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어르신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어르신하고는 다투실 필요가 없으셔요. 특히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다투시면 선생님의 마음도 다치고 그리고 선생님도 후회하실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같이 찾아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잃어버리거나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은 경우에는 이거 봐요, 이거 봐. 누가 가져가. 어르신 거 줘도 안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고요. 어르신 찾아서 다행이네요. 여기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도둑망상으로 방 안에 있기를 고집할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이 나가면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위험하지 않는 한 한 방에 이렇게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망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대상자를 안심시킨 후에 의료인에게 알려서 어르신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의뢰를 해서 진료를 받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갑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제로 그래요. 지금 저희 요양원에서도 어르신이 느닷없이 갑자기 막 욕을 하시면서 막 몸발 뭐 안 해, 뭐야, 못 년아 뭐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폭언을 하실 때가 있어요. 1.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 운동 프로그램을 잠시 쉬었다가 한다. 3. 강제로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한다. 4. 조용히 하라고 윽박 지른다. 5. 조용히 다른 곳에 데려가서 달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흥분하신 경우잖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 난폭한 행동시 돕는 방법으로는 단순한 말로 지시해서 어르신이 복잡하지 않게 머리가 정신없지 않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시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어르신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괴적 행동이 진정된 후에 왜 그랬는지 절대 상기시키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파괴적 행동이 나타날 경우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이 운동 프로그램을 중지한다였죠. 그리고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이 없는 한 신체적 구속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폭력적일 경우에 조용한 장소에 가서 쉬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황하거나 흥분된 경우가 있어요. 이때 같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 어떤 거죠? 5글자일 텐데요. 석양증후군이죠. 1. 신체적인 제재를 가한다. 2.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3. 실내 조명을 어둡게 유지한다. 4. 출입문을 잠근다. 5. 함께 산책을 나간다. 이게 치매 대상자분들 중에 석양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저녁 시간만 되면 배회를 하시거나 이상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르신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앞에 여기 좀 잠깐 걷다 올까요? 라고 하면서 함께 산책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석양증후군 시 돕는 방법으로는 해질녘에는 대상자와 함께 있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 활동을 하게 해서 저녁에 배회하시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제재는 가하지 말고요. 그리고 산책을 하고 따뜻한 음료수나 등 마사지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도 좋겠네요. 조명을 왜 밝혀놔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해질녘일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조명을 밝게 해서 방안이 환하게 되면은 어르신이 아, 낮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석양증후군에 대한 행동이 적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할 경우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 성하고 관련된 문제네요. 1. 즉각 경찰에 알린다. 2. 벗기 어려운 옷을 입혀 못 벗게 한다. 3. 혼자 방에 조용히 있도록 배려한다. 4. 가족에게 알린다고 경고한다. 5.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그 외에 부적절한 성행동 시 노출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질 경우엔 어르신! 지금 거기 왜 만지세요? 손 치우세요. 와 같은 단호한 말을 사용하며 제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계속 만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가면은 괜찮다고 본인도 인식하여서 자주 만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회음보다 생식기가 굉장히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럼 요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어르신께서 성적 행동을 즉각 멈추지 않으세요. 그럼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서 어르신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 중 옆 사람에게 성희롱할 때는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단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남자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남자 어르신이 어르신의 막 가슴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세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해서 접촉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어르신이 굉장히 성적 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알리고 상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물건을 활용해서 대화를 시도한다. 2. 낮은 목소리로 대상자와 대화 속도를 맞춘다. 3. 대상자의 행동을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4. 대상자가 반응이 없는 경우 바로 다른 질문으로 전환한다. 5. 할머니 제 이름이 뭐예요? 와 같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분하고 의사소통할 때 방법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으로는요. 우선은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막연한 질문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배가 아프다 하면은 배를 짚어서 어르신 여기요?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은 본인의 어느 부위가 정확히 아픈지 혹은 아픈지도 확인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치매 어르신이 확인이 안 되는 어르신은 어떻게 할까요? 어르신을 지켜봤을 때 인상을 계속 찌푸려요. 한 행동에 인상을 찌푸리세요. 그럼 뭐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하시는 게 좋고요.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이야기하면 좋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 간단한 질문, 그치만 명료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한 가지 질문만 해주셔야 합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하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의 유행어는 좀 삼가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거 해상을 유도하거나 짧은 문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치매 초기, 중기, 말기의 의사소통 문제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꼭 익혀주시길 바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과 대처 방법, 치매 중기 증상과 대처 방법, 그리고 말기 증상과 대처 방법 이렇게 나눠서 그 공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말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말이 없어지시고요. 대화 시 시선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계속 쫓아해요. 이럴 때는 치매 말기 증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냐면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춘향님, 이렇게 성춘향 어르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낮은 톤으로 차분하고 다정하게, 그리고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끝난 뒤에는 항상 작별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예시로 본 거고요. 중기, 초기도 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머리에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응답하지 않으면 대화를 멈춘다. 2. 대상자가 보지 않더라도 계속 말한다. 3.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4. 큰 소리로 말한다. 5. 대화가 끝나면 조용히 나간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대상자의 성함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르신이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저랑 같이 한 것도 꽤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한 50분가량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랑 꼭 한번 집어드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실행되는 괜찮은 계획이 다음 주에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엉성하게 보인다고 해도 이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게 완벽하게 하려고 미뤄놓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긴데요. 우리 선생님들 시험 보시기 전에 이렇게 요점 정리해서 한 번 더 다져가시는 이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분명히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